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유조선 150척이 멈춰 있습니다. 엔진도 끄고 단 내리고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3월 1일 새벽에는 그중 2척이 실제로 미사일에 피격당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 하루 2천만 배럴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한국 돈으로 매일 24조 원어치 기름이 움직이던 그 길이 지금 멈춰선 거거든요. JP모건은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호르무즈가 장기간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요. 그게 현실이 되면 지금 1,700원에서 1,800원 하던 기름값이 2,000원을 훌쩍 넘기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다들 전쟁 났다, 무섭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판에서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공포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종목이 이 구조에서 수혜를 받는지 그걸 읽는 사람만 이 판에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구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기름값이 오르는지 그 뼈대부터 짚어야 합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반만 맞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지형에 있거든요. 중동 산유국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들이 배에 기름을 실어 세계로 보내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바닷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죠.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들어보셨죠? 호르무즈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에서 30%가 이 길 하나를 통과하는데 그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이 겨우 33km거든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한쪽 벽에 이란이 딱 붙어 있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편의점에 물건 나르는 고속도로가 딱 하나인데 그 도로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배달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제로 모든 선박 통과 금지를 무선으로 선언했고 석유 메이저들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유조선 150척 이상이 해협 양쪽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여기에 이중 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은 오펙 4위 산유국이거든요. 하루 약 200만 배럴을 수출하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물량이 통째로 시장에서 사라진 겁니다. 해협도 막히고 이란 수출 물량도 빠지고 두 군데서 동시에 구멍이 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3월 1일 오펙 플러스가 긴급회의를 열고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을 결정했거든요. 원래 13만 7천 배럴만 늘릴 계획이었는데 50%나 더 늘린 겁니다. 뉴스만 보면 기름 더 뽑으니까 가격이 안정되겠네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증산의 속사정을 알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산을 주도한 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상 미국 동맹이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과 수교까지 한 나라입니다. 이란이 지금 이 두 나라의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바이 공항이 포격당하는 판에 이란 편을 들 리가 없죠. 사우디의 속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가면서 하루 약 200만 배럴을 중국에 몰래 팔아오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전쟁으로 시장에서 퇴장하면 그 자리를 사우디가 차지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알아서 빠져나가주는 셈이죠. 게다가 사우디는 홍해 쪽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만 쪽으로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해협이 막혀도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회 파이프라인으로 뺄 수 있는 물량이 하루 약 400만 배럴 수준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2천만 배럴 중 나머지 1,600만 배럴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증산을 해봐야 호르무즈로 막힌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야 합니다. 세상이 공포에 떨 때도 반드시 수혜를 받는 곳이 생기거든요. 미국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엑손모빌, 티커 XOM입니다. 시가총액 약 6,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천조 원.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이죠. 핵심 생산 기지가 미국 텍사스와 남미에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엑손모빌 기름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기름값은 똑같이 오르거든요.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매 가격만 뛰는 구조입니다. 올해 초부터 주가가 25%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쉐브론, 티커 CVX는 생산 기지가 역시 미국 셰일 중심입니다. 쉐브론의 강점은 손익분기점이 낮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치킨집으로 비유하면 하루에 치킨 10마리만 팔아도 월세랑 인건비가 나오는 집인 거거든요. 경쟁자들은 20마리를 팔아야 본전인데 말이죠. 유가가 빠져도 버티고 오르면 남는 게 확 커지는 구조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티커 OXY는 워런 버핏이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죠. 생산 대부분이 미국 퍼미안 분지에서 나오는데 그 땅이 서울 면적의 약 19배 규모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4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이고 지금 유가가 70달러대니까 배럴마다 최소 10달러에서 30달러씩 남는 구조입니다. 버핏이 이유 없이 사모은 게 아닌 거죠. 코노코필립스, 티커 COP는 영업이익의 75%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옵니다. 중동 리스크에 노출이 적으면서 유가 상승의 혜택은 고스란히 받는 구조입니다.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생산 기지는 중동 밖에 있는데 유가는 중동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뛰는 거죠. 한국 주식도 봐야 합니다. S-오일 최대 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죠. 사우디에서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돈을 법니다. 하나는 정제 마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휘발유, 경유 같은 완성된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서 마진이 두꺼워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재고 평가 이익입니다. 싸게 사뒀던 원유 재고 가치가 올라가면서 장부상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S-오일이 2월에 이미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수혜 구조가 비슷한데 여기는 배터리 사업까지 함께하고 있어서 에너지 섹터 전반에 걸쳐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25%를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유주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주와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은 자기 땅에서 기름을 뽑지만 한국 정유사는 수입해서 가공하는 거거든요.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원재료 부담이 커져서 마진이 오히려 깎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구조입니다. 해운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흥하해운이 대표적인데 호르무즈가 막히면 배들이 우회로를 타면서 운항거리가 확 늘어나고 선박 수요가 급등합니다. 올해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연초 대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해운주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중소형 테마주들도 중동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단골로 급등하는데 이건 테마 기반이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진입하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주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걸까요? 유가가 아직 70달러대입니다. 호르무즈 상황이 장기화되면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늦었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은 해야 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장기간 유지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3가지 방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단기 종결입니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이나 의회 압박이 거세지면 트럼프가 적당한 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6월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가가 15% 급등했다가 휴전 직후 원래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이 경우 에너지주는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구간이 올 겁니다. 두 번째는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보복을 멈추지 않고 미국도 추가 타격을 이어가는 상황이죠. 호르무즈 불안이 몇 주간 이어지면서 유가가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면 에너지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전면 봉쇄 시나리오인데 이게 현실이 되면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의 에너지 위기가 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최악의 경우 130달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이건 자충수입니다. 호르무즈를 완전히 막으면 자기네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의 기름길도 같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전면 봉쇄보다는 위협과 부분적 방해가 더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 변수는 결국 하나입니다. 호르무즈가 며칠 안에 정상화되느냐 아니면 몇 주간 막혀 있느냐 이게 모든 걸 가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팔아야 할까요? 뉴스가 터진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전 협상 소식이 나올 때는 이미 주가에 선반응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정상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조선 통행이 재개됐다는 소식이나 해상 보급류가 내려가기 시작했다거나 이런 초기 신호들이 나올 때가 매도 타이밍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쫓아가지 마십시오. 장 초반 변동성이 매우 클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 지켜보고 흐름이 잡힌 뒤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미국 에너지 대형주, 엑손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코노코필립스 중심으로 보시되 단기 종결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한 군사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위협으로만 머물던 호르무즈 봉쇄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세계 원유의 숨구멍이 진짜로 조여들기 시작한 거죠. 공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 구조를 읽는 사람과 그냥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돈은 항상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흐름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뉴스에 휩쓸리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